자, 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볼 건요. 세종병원 그룹의 아주 흥미로운 10개년 계획입니다. 이들이 그리는 미래의 병원,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요즘같이 기술이 엄청난데 병원이 왜 굳이 그것도 근본적으로 변해야 할까요? 모든 변화는 바로 이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안에 이 거대한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서가 바로 이 숫자 2017년입니다. 이때가 어떤 해였냐면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해예요. 이건 단순히 인구가 좀 줄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의료 시스템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될 거라는 일종의 신호탄이었던 거죠. 자, 이런 거대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스마트 병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좋은 장비 몇 개 들여놓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병원이 돌아가는 운영 시스템 자체를 이 기술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아주 근본적인 발상인 거죠. 좋아요. 그럼 이렇게 거창한 스마트 병원,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최신 MRI 장비? 아니면 로봇 수술기? 놀랍게도 그 시작은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 이 모든 기술을 다룰 똑똑한 팀을 만드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보면 아주 명확한 3단계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 팀원들을 미래 디지털 환경에 딱 맞는 인재로 만들 것인가. 첫째,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정확히 정의하고. 둘째, 그중에서 누구를 먼저 교육할지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거죠. 아주 체계적이죠? 자, 이 표를 보면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전략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디지털 역량 확보가 전체 순위에서 무려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상체계나 다른 혁신 지원보다도 훨씬 높은 순위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것이 이 병원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는 걸 이 순위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최고의 선수들로 팀을 꾸렸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당연히 최고의 장비를 줘야죠. 미래병원에서 이 선수들에게 지어줄 최고의 무기, 그게 바로 데이터입니다. 이제 병원의 몸 전체를 움직일, 중추신경계를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중추신경계의 핵심이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 줄여서 DW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병원 안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는 거대한 중앙 도서관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저기 물어볼 필요 없이 모든 정확한 정보는 이것에서 나온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하는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2021년부터 이미 시작해서 2024년까지 이어지는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거대한 데이터 도서관은 계속 지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죠. 아무리 좋은 도서관을 지어놔도 책을 꺼내서 활용할 똑똑한 방법이 없으면 그냥 창고일 뿐이잖아요.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청난 데이터를 어떻게 똑똑하게 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로보틱 프로세스 다동화, RPA라는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맨날 하는 단순 반복 작업들 있잖아요. 데이터 입력하고 보고서 만들고 하는 거. 그런 일들을 사람 대신 해주는 디지털 비서를 고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똑똑한 팀이 만들어졌고 이 팀이 쓸 강력한 데이터 시스템도 갖춰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루려는 최종 목표, 그건 당연히 바로 환자 치료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 변화의 방향이 바로 이겁니다. 옛날 방식,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예측적 관리로 가는 거죠. 의료진이 더 이상 불 끄는 소방수가 아니라 애초에 불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건강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결국 이 모든 계획의 핵심 철학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기술로 의료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는 것. 그러니까 기술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최고의 조력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거창한 계획들이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좋다는 걸까요? 환자 입장에서 또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 입장에서 이게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핵심만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요, 데이터 덕분에 진단은 더 빠르고 정확해지겠죠. 그리고 예약부터 퇴원까지 모든 과정이 훨씬 부드러워질 겁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한 서류 작업이 줄어드니까 그 시간에 환자랑 한 번이라도 더 눈 맞추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결국 병원 전체가 더 안전해지고 모든 치료 과정이 더 체계적으로 바뀌는 것. 최종 목표는 바로 이런 더 빠르고 안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사람 냄새라는 병원을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병원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모든 게 데이터화되면 과연 그 안에서 인간적인 따뜻함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치료의 기술을 완벽하게 만드는 동안 사람을 보살피는 돌봄의 예술은 어떻게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이게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